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3단원 통계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해서 이산 확률 변수랑 거기에서 이제 확률 구할 때 독립 시행이 사용이 되면은 우리가 이항분포로 정리할 수 있는 것까지 배웠었죠. 오늘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 뭐냐? 이산 확률 변수였을 때는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확률 분포표를 구하고 그다음 확률 질량 함수를 쓰고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변수 잡고 그거에 대한 확률들을 구했었죠. 그쵸? 그래서 시그마가 쓰였었고 근데 연속 확률 변수다라는 거는 우리가 극한 배우면서 이제 연속이라는 거를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 연속하고 관련돼 있다 이거지. 그러면은 뭔가 그래프가 있을 거고, 그쵸? 그거를 우리가 분포 곡선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쓰는 거는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서 분포 곡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곡선 모양인데, 뭐 직선으로 나타낼 때도 있어요. 음.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넓이를 통해서 뭐를 한다? 넓이를 통해서 적분을 하고 그거를 확률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해서 이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놓는다면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적분했을 때 그 확률 전체 범위가 알파에서부터 베타라고 한다면은 확률들의 합은 1이니까 넓이도 1이 되겠다. 이게 연속 확률 변수다. 여기 있는 x 값들 이게 변수가 된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값에서의 확률 이래버리면 이 높이가 그 확률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이 연속 확률 변수가 된다. 그럼 확률 변수 x가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가질 때 그 변수 x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 얘기죠. 우리가 이산 확률에서는 뭐였지? 이렇게 표에서 변수 잡을 때 얘네가 이제 이산 확률 변수가 됐던 거고 이 연속 확률 분포에서의 변수는 요 x 값들 그쵸? 주어진 범위에서의 x 값들을 변수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는 알파에서 베타까지라고 한다면 거기서의 확률들 그거를 넓이로 구한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때 나타내어지는 이 곡선에 대한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은 어떻게 되느냐?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은 만약에 연속 확률 변수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라고 한다면 모든 실수 값을 가질 때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f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왜냐하면은 확률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이런 그래프로 표현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이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 그런 애는 없다라는 거야. 또 두 번째,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알파와 베타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1이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테그랄 전체 범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는 뭐가 된다? 이 전체 넓이는 1이 된다. 이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A에서 B 사이에서 변수의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A가 만약에 여기고 B의 위치가 여기라고 한다면 요 사이에 요 넓이를 그 확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확률. 그걸 뜻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전체 넓이 1이 된다는 것까지 아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게 되면 이 가운데
음, 최대치를 찍는 요 가운데 여기가 평균이 된다 이거죠. 좌우 대칭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되는 그런 정규분포 곡선의 모양을 갖는다. 이 얘기죠. 이런 분포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고 꼭 딱 정가운데가 평균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따로 그렇게 표기는 안 했는데 보통의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이 정규 분포 곡선으로 그려지게 되면 가운데 이 최고점을 도달하는 이 부분을 평균으로 놓을 때가 많으니까 그래프를 우선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중요한 거는 넓이로 확률을 구한다는 거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하냐? 자, 만약에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범위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확률 분포 곡선이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 해서 그 넓이는 1이 됐던 거죠. 전체 확률이 1이니까 전체 넓이가 1이 되겠죠. 그 다음 평균 같은 경우에는 EX로 표현하는 거는 이산확률 변수랑 같죠.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변수 곱하기 넓이가 되는 거야. 확률. 넓이가 확률이잖아. 그치? 그래서 변수 곱하기 확률로 해서 평균을 구한다 이거지. 그들의 합이잖아. 넓이라는 게. 그것들을 잘게 자르면은 이 높이들이 나중에 다 합쳐버리면 넓이니까. 우리가 이산확률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산확률 같은 경우는 시그마 i는 뭐 할까? 알파에서 베타라고 할까? 알파에서 베타라고 한다면 변수 곱하기 확률 했었잖아. 그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는 시그마가 쓰인 거고 여기는 인테그랄이 쓰인 거지. 왜냐하면은 이산 확률은 계산. 그치? 계산을 통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고 이 연속 확률에서는 넓이를 통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표현이 이렇다라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 분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Vx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거는 똑같죠? 똑같은데 변수에 제곱한 다음에 확률을 곱해서 더해버렸었지. 그치? 그 표현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거는 우리가 이산확률에서 i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변수의 제곱해서 확률 곱한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뺐던 거. 그 표현하고 똑같은 거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쵸? 같은 형식이다. 얘네들이 그거잖아. 변수의 제곱한 거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의 제곱을 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같은 형식이잖아.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앞에서 뭐 이항분포나 이산 확률 하면서 항상 얘기했었잖아. 그쵸?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쵸? 시그마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거 읽는 방법은 시그마죠. 그쵸? 네. 이것도 시그마고 이것도 시그마죠. 뭐 대문자 소문자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 문제 유형으로 낼 때 어떻게 된다? 표준 편차를 물어본다. 표준 편차를 물어보면은 분산을 알아야 되는 거고 분산을 구해야 되니까 평균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는 표준 편차 하나만 물어보면 세 가지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표준 편차를 많이 물어보시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속 확률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fx가 이렇다라고 하고 뭐 알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럼 넓이로 우리가 확률을 구한다. 이 얘기입니다. 꼭 곡선이 아니라 이렇게 직선으로 될 때도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는 굳이 이 넓이를 구하는데 이 넓이를 구하는데 우리가 뭐 인테그랄까지 쓸 필요가 있나? 그냥 사다리꼴의 넓이인데? 그래서 윗변 구하고 아랫변 구하고 여기를 높이로 해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가끔가다 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도 있을걸? 그쵸? 이제 요거 끝난 다음에 문제풀이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개념 설명 한번 더 해드리고 문제풀이에 어떻게 해서 문제에서 활용되는지 그거까지 할 거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문제풀이할 문제집이 정해지긴 했어요. 그거 공지 드리고서 문제풀이 들어갈 거니까 이번 주 안에 확통 끝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